자, 두 번째인 경우에 대해서 우리 시야 변화는 우리가 림에 의한 시야 변화가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림에 의한 거는 아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 정점과 거리에 따라서 시야 변화가 일부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안경 렌즈에 의해서 분명히 이제 시야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안경 렌즈에 의한 이 고전력 때문으로 인한 뭐 플러스 렌즈이든지 마이너스 렌즈이든지 간에 분명히 그 렌즈의 형태에 따라서 이 구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플러스 렌즈인 경우하고 마이너스 렌즈를 갖고 똑같은 문제를 봤을 때 그 렌즈를 통해서 보는 부분이 확대되거나 축소되고 있다는 얘기는 부분은 시야에 볼 수 있는 입체 입체각을 통한 입체 단면적의 범위가 커지거나 작아졌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정량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안경 렌즈에 의한 그 시야 변화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느냐 하면 바로 안경 렌즈의 가장자리 경계에서 그 물체로부터의 시야 변화를 말한다. 물체로부터의 시야 변화를 말한다. 자,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냐 하면 이 가장자리 부분이 똑같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거를 여러분들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플러스 렌즈이든지 간에 마이너스 렌즈이든 간에 어떤 경계가 있는 곳을 어떤 물체를 쳐다보고 있을 때 우리가 광학자 복시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똑같은 물체가 렌즈에도 보이고, 그 다음에 렌즈 이외, 즉 경계면 이외인 경우에도 보인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이 부분은 무슨 말이냐 하면 바로 좀 이따 배우게 되겠지만은 이 광학적 암점이라든지 복시에 의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장자리 경계인 경우에 대해서 축소되거나 확대되는 걸로 인해서 물체가 광학적으로 커지게 보인다거나 이렇게 작아져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변화 때문에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선 플러스 렌즈인 경우하고 마이너스 렌즈인 경우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직관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부분들을 한번 그림으로 한번 표시를 해 보겠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교재에 있는 그림을 참고해서 이해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선 플러스 렌즈하고 마이너스 렌즈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축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고요. 렌즈를 임의의 플러스 렌즈를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안구를 가장자리 부분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리자. 자, 그러면 가장자리를 응시하고 있고요. 어떤 물체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물체가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Q1점이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자, 우선 각막 정점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각막 정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회선점까지, 즉 이 말은 회선점까지라고 하는 것은 이 안구를 돌려서 어떤 이 가장자리 끝부분을 보고 있다. 인 것이죠. 그래서 물체하고 물체를 쳐다보고 있는데 가장자리 끝부분에 걸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물체는 분명히 이렇게 렌즈를 이 부분을 통과해서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이지. 자, 이 부분은 연장선은 직선이 되겠습니다. 직선이 될 것이고요. 근데 회전을 해서 그 물체의 끝부분을 쳐다보고 있을 때 이 부분이 바로 Z라고 이렇게 하자는 것이지. Z. 즉 연장선을 말합니다. 연장선 쭉 연장을 했을 때 말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근데 실제로 렌즈를 통과했기 때문에 플러스 렌즈인 경우에 대해서는 물체가 확대되어 보이죠. 그죠? 그래서 확대되어 보인다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이렇게 그리면 좋겠죠. 꺾여서, 즉 꺾여서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는 것이. 그래서 이 부분을 Z 플라임이라고 하자. 그래서 실제로 이 Z 플라임하고의 연장선이 이 부분, 여기까지가 바로 이미지가 이렇게 커 보인다. 그리고 커 보인다 이렇게 표시합시다. 이미지가 이렇게 커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플러스 렌즈를 착용하게 되면 상의 도약이 이렇게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Q1은 이렇게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확대되어서 이렇게 보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렌즈 뒷면에 맺히는 그 물체 상이라고 하는 것은 Q1보다 Q1 플라임만큼 커져 있는 그런 상을 본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안구의 이 회사점에서부터로 어떤 물체 쳐다보는 실제 경로인 경우에 대해서 실선으로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실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그리고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겠느냐 하면 Q1의 Q1 이 물체를 쳐다보고 있을 때 Q1 그 끝부분을 보고 있을 때 렌즈가 없었을 때 연장선 쭉 직선으로 연결시켰을 때 안구에 맺히는 부분은 Z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죠? Z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 렌즈를 착용을 했었을 때는 플러스 렌즈를 착용했었을 때는 분명히 요 이미지가 요 앞부분으로 이동을 하게 될 것이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Q1의 이미지가 더 커져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보일 것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플러스 렌즈이고요. 플러스 렌즈이고 자, 이 부분이 바로 정점간 거리가 약 12에서 14mm 정도니까 12mm로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회선점까지 이가 바로 어떻게 표시할 수 있느냐면 이렇게 나타내서 여기까지가 바로 S플라임. 이 S플라임이라고 하는 상이 만드는 이 회선점의 위치까지라고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인 경우에 대해서는 바로 물체가 렌즈를 통과하지 않고 그 나아진 상태인 게 Q1을 이렇게 본 것을 S라고 합시다. 자, 이 부분은 실제로 이게 만약에 원시인 경우라면, 그죠? 원시인 경우에 대해서는 분명히 상이 어떤 이게 일정한 거리에 있다면, 그죠? 일정한 거리에 있다면 사실은 이 Z가 사실 뒤에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죠? 원시인 경우에 대해서는 상의 초점이 뒤에 맺히기 때문에 그래서 플러스 렌즈를 착용을 해서 Z의 위치를, 상의 맺힌 위치를 이 망막에 어떤 이 망막의 위치로 이동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좀 일반화시켜서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안구에 상이 맺히는 부분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대략적으로 나타내 본 그림이다라고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너스 렌즈인 경우에 대해서 물체를 쳐다보고 있었을 때 어떻게 표시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렌즈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시를 하면 좋겠죠. 이렇게 표시하고 그리고 마이너스 렌즈를 이렇게 좀 그려봅시다. 마이너스 렌즈를 이렇게 그리고 렌즈의 끝부분을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그려보겠다. 네, 그려보겠다. 자, 계략적으로만 그려보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물체를 Q1이라고 하는 이 물체를 끝부분, 이 물체의 끝부분이 Q1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상은 분명히 이렇게 들어와서 이게 분명히 원래 없었을 때는 이렇게 가게 되겠죠. 연장선이 이렇게 되겠죠. Z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그죠? 이게 렌즈가 없었을 때 쭉 가야 될 텐데 이 부분이 바로 렌즈의 뒷부분으로 마이너스 렌즈를 만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렌즈의 뒷부분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Z 프라임이 뒷부분으로 이제 형성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 이 물체가 보여지는 부분들은 이렇게 여기서 요 파란색의 연장선이 이렇게 요 광축상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요 파란색 연장선은 원래 위치보다 낮아진 상태가 됐겠다는 것이죠. 낮아진 상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Q1 플라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반대로 원래 위치에서부터 이렇게 작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즉 마이너스 렌즈를 착용을 했을 때는 이렇게 이러한 광학 경로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좋아 보인다라고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 여기서부터 정점까지 거리가 약 12mm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Z까지가 원래 그 상까지의 렌즈 뒷면 정점에서 상측 정점에서부터 Z까지 그리고 Z 프라임까지를 S 프라임으로 이렇게 두게 되면 보게 되면 바로 이 부분이 바로 이제 노테이션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플러스 렌즈인 경우에 대해서 하고 마이너스 렌즈인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자, 이것처럼 플러스 렌즈인 경우하고 마이너스 렌즈인 경우에 대해서 우리 시야를 한번 나타내 보자는 것이죠. 이 시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안경을 착용을 했었을 때는 시야가 여기서부터 실제 실제 경로이기 때문에 그죠? 이게 바로 안경 시야가 되겠죠. 될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실제로 보여지는 이 부분이 바로 안경 시야가 될 것입니다.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죠? 자, 안경 시야는 그냥 똑같이 Q1을 바라보고 있는 그 부분까지를 말하겠지요. 그래서 실제로 이 렌즈의 이 부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될 수 있겠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렌즈 가장자리까지 H라고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렌즈 가장자리까지의 거리를 H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을 때 안경 시야는 보는 것처럼 Q1을 바라보고 있는 이 부분 실제로는 이 Q1을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을 보고 있고 마이너스 렌즈인 경우는 마찬가지야. 자, 그런데 플러스 렌즈인 경우에 대해서는 보는 것처럼 이 부분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즉 원래 위치에서부터 이렇게 상이 확대되어 보이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럼 이 부분은 뭐냐? 상에 마치 도약처럼 보이는 게 바로 이게 바로 광학적 암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바로 광학적 암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물체가 확대되어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안경이 가질 수 있는 시야는 이 정도의 시야인데 이렇게 우리가 상을 실제로 허상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부분은 광학적 암점에서 이렇게 Q1 플라임으로 볼 수 있는 보여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바로 광학적 복시라고 한다. 광학적 복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플러스 렌즈인 경우에 대해서는 이렇게 안경 시야보다 큰 어떤 이 영역이 발생을 하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광학적 암점이라고 표시하고 이 부분이 바로 플러스 렌즈를 여러분들 사용을 실제로 하게 되면 이 똑같은 물체를 쳐다보고 있을 때 가장자리 부분에서 똑같은 이 물체에 대한 형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직관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그 시험태 렌즈 세트에 플러스 렌즈 갖고 한번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렌즈인 경우에 대해서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원래 안경 시야가 가지고 있었던 Q1보다 적은
부분으로서 이렇게 시야가 형성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축소되어 보인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지만 물체를 쳐다보고 있는 안경 시야는 사실상은 상대적인 개념으로 보게 되면 이게 더 커 보인다는 그런 뜻이죠. 그렇죠? 이 부분이, 이쪽 이러한 부분들이 비어있는, 즉, 요게 Q1이 이렇게 축소되어 보이면 그 축소되어 있는 그 부분은 이 경계 외에 있는 부분이 요 안경 시야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플러스 렌즈하고 마이너스 렌즈를 보게 됐을 때 똑같은 크기의 우리가 그 렌즈 세트를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대다 보면 렌즈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면적이 상대적인 면적인 겁니다. 상대적인 면적이 플러스 렌즈보다 마이너스 렌즈인 경우에 대해서가 좀 더 많은 이 면적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림을 잘 이해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각막 정점, 그다음에 이 Z 프라임 또는 Z까지의 그 거리에 대한 그런 부분들로 얘기를 했었죠. 자, 이 부분을 갖고 우리가 이 정성적으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광학적 암점이 플러스 렌즈에서 발생을 한다. 그리고 축소되어 보이기 때문에 볼 수 있는 면적이 넓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부분들을 정량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그 부분들을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각에 대한 노테이션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우선 Z 프라임은 우선 물체점을 한번 각각에 대한 노테이션 한번 다 써보겠습니다. 자, 물체점이라고 해서 이거는 Z라고 이렇게 표시하자. Z라고 하는 것은 이 물체를, 즉 물체를 렌즈를 통과하지 않고 보았을 때 나타낼 수 있는, 즉 시야를 나타낼 수 있는 그 물체를 쳐다보고 있는 시야를 말합니다. 그 부분을 나타내는 물체점이다. 즉 물체를 쳐다보고 있는 범위, 물체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그래서 물체로부터의 연장선을 말한다. 말하고요. 자, 그리고 자, 물체 시각은 우리가 뭘로 나타낼 수 있느냐면 바로 오메가로 나타내자. 자, 이 부분을 표시하지 않았네요. 그죠? 자, Z라고 하는 것은 이 물체를 보고 있을 때, 즉 아까 우리 림에 의한 것도 마찬가지로 이 어떤 물체를 가장자리를 쳐다보고 있을 때 어떤 임의의 각도가 있겠지요. 그죠? 그 평면상에서 전방위적으로 각도가 있겠다. 이것이. 그래서 이 각도를 이렇게 합시다. 이 부분을 오메가라고 얘기하고요.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Z가 관련된 부분은 오메가다. 물체 시각은 오메가이다. 즉, 이 부분은 바로 물체를 보는 각을 말한다. 자, 그리고 상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Z 프라임을 표시했죠. 그죠? 렌즈를 통해서 그 물체를 보고 있었을 때 가장자리하고의 연장선이지요. 그죠? 이 부분은 바로 상으로부터의 연장선이다. 상으로부터의 연장선이다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겠어요. 이 부분은 바로 눈을 회전시켜서 렌즈 뒷면에 상을 맺게 한다. 우리가 렌즈를 통해서 어떤 물체를 보는 순간 상이 보여지는 거니까 사실은. 그죠? 그 부분을 Z 프라임이다. 라고 이렇게, 즉, 물체가 렌즈를 통해서 렌즈의 렌즈 끝부분에서 그 물체를 봤을 때, 물체 끝부분을 봤었을 때 나타내는 연장선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우리가 안구의 훼손점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안구를 회전을 시키는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그림이 좀 이제 그 비약적으로 나타나어 있긴 하지만 이 Z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안구의 회전점으로 취급을 해도 되겠다. 즉 안구를 회전시켜서 안구와 이 축을 갖고 회전을 시켜서 그 물체를 쳐다보고 있는 점, 즉 어떤 물체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죠? 이 각도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이 되는 점, 그죠? 우리가 뭐 이렇게 또는 이렇게 마이너스 렌즈인 경우는 이렇게, 플러스 렌즈인 경우는 이렇게. 원래 위치가 요거라면 이게 마이너스 렌즈이고 이게 플러스 렌즈이다. 그래서 이 기준점이 되는 이 부분을 바로 회전점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되겠다는 것이죠, 그죠?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마이너스 렌즈에 의해서 렌즈 뒤에 상이 맺힌 것. 뭐에 의해서? 안구가 회전을 해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우리가 오메가 프라임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메가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상을 보는 각을 말한다. 여기서는 바로 그 렌즈에 있는 상을 보는 각을 말하죠. 이 부분을 오메가 프라임이라고 표시한다는 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각을 오메가 프라임으로 나타낸다.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기호규약이든지 부호규약에서 플라임이 안 붙은 부분들은 즉 빛이 성질이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플라임이 붙인 거는 렌즈면을 만나든지 또는 이제 굴절율을 가지고 있는 이 광학적인 매질을 만났었을 때 그 빛의 성질이 변했으면 이제 바로 얘가 플라임을 붙이자라고 우리가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보면 되겠다. 그래서 플라임 붙은 건 렌즈를 통과했었을 때 상을 바라보는 곳까지의 그 거리, 그다음에 그 각도도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물체 거리가 있겠고요, 그죠? 물체 거리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물체 거리는 우리가 여기 표시했던 것처럼 S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 그 물체가 있는 곳까지 그런 거리들을 나타낼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자,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느냐 하면, 자, 렌즈의 상측 정점에서 물체점까지 거리를 S로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상거리를,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뭐죠? 안광학계 주요점하고 조금 이제 다른 해석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시야 변화를 나타낼 때 임의의 그 노테이션들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자, S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자, 렌즈 상측 정점 거리에서부터 그 상점, 그죠? 까지 거리를 말한다. 즉, 이 부분은 바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상거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안구의 회선점까지의 거리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안구 회선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우리 실제로 여기에서부터 안구 회선점까지 거리가 약 13mm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런 것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나타내는 해석을 위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이 S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렌즈의 정점에서부터 이 회전점까지의 거리를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나중에도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보면 알겠지만 요 S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각막까지의 거리하고 각막에서부터 우리가 이 안공학계 이 모형 안에서 보면 각막 정점에서부터 그 회전점까지 거리가 합해져야지 S 프라임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보면 되겠습니다.